대통령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에게 거의 종교적 충성을 바치는 현상은 역설적으로 그리고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대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각 진영은 자신들의 희망 혹은 욕망을 실현해줄 참 메시아를 찾아내고 그 외의 인물은 가짜 메시아로 낙인 찍는다. 한쪽은 구세주요, 다른 쪽은 적폐다. 기독교인은 이 정치적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은 단지 정치의 영역에서 봉사하는 지도자이지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고사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무지와 욕망으로 가득한 길 잃은 죄인일 뿐이다. 백석대학교 장동민 교수가 국민일보에 게재한 칼럼 메시아 뽑는 선거 아닙니다에 나오는 대목들입니다. 장 교수는 누구를 지지하든 그를 메시아로 여겨서는 안 되고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내에 이루는 평화와 번영은 제한적이고 참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럼에도 보수든 진보든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를 메시아로 여기는 현상이 볼썽사납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간처치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석대 장동민 교수가 국민일보에 게재한 칼럼 메시아 뽑는 선거 아닙니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참 시의적절하게 잘 쓴 글이지 않나 싶거든요. 진보든 보수든 간에 각자 미는 후보를 메시아화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듯이 떠받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지 메시아 뽑는 선거 아니다 라는 말이 참 와닿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을 했잖아요. 번지수 잘못 짚은 사과. 사과했나요? 그 번지수 잘못 짚은 사과에 대해서 사과를 하던가요? 사과에 대해서 사과했느냐? 아니요. 사과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뭐 이재명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저번 대선 때 국가주창기도회 때 발언을 하면서 자기가 분당우리교회 출석하는 집사라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뭐 그런 얘기 하셨죠. 분당우리교회에서 제적된 분이다 그러면서 약간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이재명 후보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뭐 이제 주빌리 이런 정책 이런 것도 많이 하셨고 하니까 부채 탕감 이런 거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장동민 교수님 오프닝 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지지하고 뭐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이런 단어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특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 단순히 이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게 그리스도인인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가치를 지니고 뭐 했다고 이제 투영하는 걸 보면서 좀 오버한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에게 미안합니다에 대해서 후속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후보를 지지하는 단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목사들의 성명도 계속 나오고 있고 김문수도 있는 걸 알고 있고 그 권영국 후보에 대한 얘기는 없나요?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 5월 27일 날 뭐 몇몇 에큐메니컬 진영을 중심으로 주로 움직임이 시작됐고 5월 30일에 지지 선언이 있다고 해요. 개엄 이후에 펼쳐졌던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권영국을 지지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선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과 이런 낯뜨거운 수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보면서 신경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기는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지지를 하는 것은 자유이나 제3자 혹은 누군가가 봤을 때 민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특정인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찐 메시아가 오셨을 때만. 성경적 표현으로 뭐 불쏘시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쏘시개만 돼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아무튼 이재명, 김문수, 권영국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있는데 어제 대선 마지막 토론회가 열렸죠.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발언,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대선 후보 토론이면 사실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과 함께 시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보면은 되게 수준 높은 토론이 잘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건 둘째치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사실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는 말이었고 일부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정말 관심을 둘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온 거 아니에요, 이준석 후보가.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권영국 후보한테 물어보면서 민주노동당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런 식으로 정말 저열하게 했고 1차 토론 때 차별금지법 얘기하면서 전과 음주운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다양한 사회적 의제, 성소수자와 관련된 거, 성폭력과 관련된 것들을 상대 후보 공격하는 데나 쓰고 있고 이준석 후보 페이스북에 또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확인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뻔뻔하기가 그지없다. 그래서 권영국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0대 윤석열이다, 이준석은. 그 발언에 많은 분이 지금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 후화무치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우리 전담 마크 중인 정광훈 목사가 또 단단히 사고를 쳤더라고요. 예. 여기까지 나가는가 대체. 원산폭격 얘기 좀 해주시오. 지난 5월 22일 전광훈 TV에 올라온 자유마을 대회 실황 요게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지역 위원장들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 이제 전쟁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 인간들이 이제 빠졌다고 그러면서 대가리 박는다 실시 하는 거예요. 그 위원장들한테. 예.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니들 때문에. 지역 위원장들이라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태극기 세력들이니까 뭐 나이가 60, 7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대가리를 박으시더라고. 야,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광훈이 하다 이런 것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6월 3일 날 대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5월 31일이 마지막 그 토요일 집회인데 여기에 사람들을 다 동원시키겠다. 요 얘기를 확답을 받은 다음에야 사람들을 풀어줬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3.1절 보다가 배로 동원할 수 있어? 믿어도 돼요? 그럼 내가 용서해주고 들어가. 야, 정광훈 목사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논란이 되니까. 이례적으로 자유마을 대회 관련 왜곡 보도에 대한 대국본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왜곡 보도라 하면 뭔가 원산폭격이 아닌데 원산폭격을 했다는 거예요. 뭐 하몽폭격이라든지 뭐 신의폭격 뭐 이런 걸 했는데 네. 원산폭격이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아주 신속하게 신속하게 며칠 만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아, 원산폭격 무섭네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발언과 퍼포먼스는 현장의 활기를 북돋우고 참석자들의 결속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머 섞인 연출이었다. 누구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현장은 웃음과 박수로 화답하며 자발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채 특정 장면만을 왜곡 편집해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앞서서 저 이준석 후보 얘기했잖아요. 예. 정광훈 목사의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비판이 들어오면 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게 아니었고 니네가 잘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말에 덧붙여서 얘기해드리자면 오랜 시간 이어져온 좌파 단체의 감시와 공격 그리고 정치 편향 언론의 무책임한 확산이 만든 전형적인 왜곡 사례 유머조차 죄가 되고 연출 하나로 왜곡되는 이 왜곡 구조는 반드시 지적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예 애초에 그런 이상한 거 전근대적인 그리고 군대에서도 요즘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아, 가혹행위로 바로 중대장, 포대장 다 구속되는 지금 이거 심각한 사안이죠. 이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건데 교회에서 이런 거 해놓고 뭐 유머적인 거였다. 근데 또 당시에 정광훈 목사가 되게 유머가 아니라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심각하게 막 예. 비속어 섞어가면서 되게 나무랐거든요. 아, 이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은데 이 얘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시죠. 저희 뉴스 브리핑은 다뤘는데 정광훈 목사랑 함께 광화문 집회를 함께 열심히 하는 우리 장학일 목사 있잖아요. 장학일 목사가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거 당일날 선관위 시스템 마비시켜야 된다. MBC 뉴스에서 나왔고. 개표하는 날 컴퓨터가 싹 고장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가지고 사람이 수개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컴퓨터는 싹 고장날지어다. 그러니까 취지가 그거던데요. 수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수개표가 안 되면 아예 그냥 마비시켜야 된다. 뭐 그런 기술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학일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부흥사로 원래 좀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뉴스 보고 알았다고. 근데 사실 오래전부터 함께 했죠. 예. 수년 전부터 했죠. 태극기 집회에도 자주 나오시고 부정 선거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투표 당일날 자기 인감도장 들고 가서 투표용지에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표되잖아요. 사표되죠. 예. 그거 선거 결함 발언 아니에요? 자기 인감도장을 거기다 왜 찍습니까? 정말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거에 또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계시죠. 또 극우 개신교 단톡방을 중심으로 또 도는 얘기들도 있고요. 여전히 부정선거 그리고 이런 얘기가 계속 선거를 앞두고 너무 크게 회자되고 있어서 이거를 좀 계속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상폭격을 하고 있으니 네.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큰일입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김문수. 김문수. 후보가 계속 과거 망언들이 요새 이제 재발굴되면서 기독교인들에게도 좀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좀 궁금한데요. 일단 요건 하나 짚고 넘어가죠. 김문수 후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판별하는 건가요? 뭐 주민등록증 같은 것처럼 이렇게 발급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시죠. 아까 이재명 후보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적당했잖아요. 6개월에서 출석 안 해서. 네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사랑제일교회 6개월간 출석 안 했기 때문에 제적당한 걸로. 자, 김문수 후보 개신교회는 맞습니다. 계속 개신교 활동을 했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신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개신교회는 맞습니다. 요새는 교회 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오늘교회 갔었잖아요. 아, 그렇네요. 근데 이제 과거 망언들이 막 나오면서 뭐 TV 토론 때도 얘기 나왔잖아요. 전광훈 목사 붙잡고 울었냐 안 울었냐. 근데 뭐 울었다는 거 허위 사실이라 그랬는데 막 울컥하고 막 눈물이 난다고 얘기하는 것도 다 나오고 그랬고. 그런 걸 왜 부인하는 거예요? 우는 거 실제로 보셨잖아요. 네, 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 정광훈 목사랑 정말 끈끈했고 한때는 지금도 저는 끈끈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2020년도에요. 그때 2월에 정광훈 목사가 잡혀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종로서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정광훈 목사님 잡아놓은 종로서장에게 벼락을 쳐주세요. 문재인한테도 벼락을 쳐주세요. 워딩이 이거 100%입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고 이거 그대로 기사 썼거든요. 간구하는 기도네요. 네, 내용이. 그럼요. 예. 정광훈 목사 구속되니까 그 구속시킨 사람한테 그냥 벼락을 내려달라고 아주 강구했죠. 당연히 벼락은 없었고요. 네. 개신교인 맞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한테 강구하고. 간구하고. 이런 분인데 예전에 망언들이 너무 많았던 게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걸 부인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동수 목사 있는 사랑침례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폭탄 던지자 이래가지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겁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열심히 해가 됐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어디 있느냐? 북한의 김일성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1년 뒤인 2019년에도 또 사랑침례교회에 가서 조선이 조공을 바치고 살아온 나라라 변변한 독립국가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게 MBC가 재발굴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이제 식민사관 발언을 또 한 거죠. 예, 뭐 노예국가 조공 바치고 뭐 우리나라 자주 독립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이제 사랑침례교회에서 한 건데 사랑침례교회 굉장히 문제 많은 교회잖아요. 킹제임스 성경만 무호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단체고 정동수 목사가 이단성 이런 걸 좀 벗으려고 전광훈하고 좀 연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좀 뭔가 외연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랑도 또 손잡고 또 함께 했었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파묘된다고 하죠, 요즘은. 그렇죠. 파묘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저게 그 사자가 기도하는 건지 진짜 이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지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과 열심히 할 때 보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바이브로 했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발언이 생각보다 늦게 터지네요. 되게 오래전부터 이상한 발언들 많이 했는데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얘기를 좀 하자면 또 뭐 있나요? 네. 세이브 코리아? 이번 주에 또 고발을 당했습니다. 손여보 목사. 네. 저희가 저번 주 방송에서 설교 때 뭐 이재명, 박찬대, 정청래 이런 얘기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집회를 열어서 특정 신도들에게 지지 유도 발언한 것들에 대해서 부산시 선관위가 고발을 해서 경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24일에 그 예전에 이제 정승윤 부산시 교육감 후보 대담식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담임 목사실 압수수색하고 핸드폰 가져가고 그게 이제 종교자유 탄압이라고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또 선거법을 위반을 하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두레교회 예. 김진홍 목사. 예. 그 왕년에 새벽을 열심히 깨우시던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나오셔서 김문수 찍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김문수 통일 대통령을 뽑아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 꼭 2번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보 목사가 김문수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뭐 그런 얘기하고 감옥 가서 성경 읽다가 천국 가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결사항전의 얘기를 하시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대구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부산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고 하면서 선거법 위반이 계속 지금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김진홍 목사가 또 정광훈 목사가 주도했던 광화문 집회 몇 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와서 또 주옥 같은 말씀을 또 하시고 가셨는데 2020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북한을 먼저 선제 타격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선제 타격하자고 북한을. 현재 타격. 예. 그런 양반이 지금 나왔고 또 김문수 후보를 좀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김진욱 목사님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워딩을 들려드리면 나는 북한 문제 간단하게 생각한다.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해서 선제 공격으로 북한 없애버려야 한다.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야 된다. 북한을 선제 타격해 김정은 일가를 아예 뿌리 뽑아버려야 한다. 포클레인으로 드러내버려야 한다. 뭐 포클레인까지 나오네요. 하여튼 이제 저는 좀 이런 선거 사범들에 대해서는 네. 선제적으로 선관위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됐네요. 김문수, 정광훈, 김진호, 예, 또 이 삼각편대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됐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현장을 다녀온 안디도 기자에 의하면 소년범 목사가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고 힘이 좀 없어 보이더라. 담임 목사실 압수수색당하면 기분 좋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도 안 모인대요. 인원 동원도 안 되고 압수수색 당하고 소년보호 구력. 좀 조심스럽게 전망하자면 손 목사님이 그동안 해오신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옛날에 이제 정광훈 목사도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좀 신상의 변화를 좀 걱정하시고 좀 몸을 사리셔야 되는데 계속 저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또 이 메시아 코스프레로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포인트 정립되듯이 이것도 누적되면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예, 재판 받으러 다니면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 저희도 법원 많이 가니까 초범은 사실 조금 관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범은 얄짤이 없더라고요.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초범에는 좀 관대한 편인데 재범은 좀 심각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손윤보 목사님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혐의가 쌓이니까 네. 심적으로 고통스러우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얼굴이 낯빛이 네. 안 좋은 게 아니신가. 네. 한번 추정해 봅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공론장을 왜곡하는 건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철저하게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하고 해킹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면해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네. 제청합니다. 자, 가결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면서 뭐 여기저기 교회 가가지고 하는데 5월 23일에는 경기도 군포에 있는 군포제일교회에서 권태진 목사. 한교연 예. 대표회장 전 됐던 권태진 목사 얘기를 잠깐 하자면 여기가 세습 제보가 있었습니다. 세습. 그래서 아들을 동사 목사로 임명을 한다고 뭐 그런 제보가 있어서 쭉 확인을 하고 있는데 동사 목사가 원래 홈페이지 프로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게 사라졌어요. 아들 이름이. 그 동사 목사 아예 그 란이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그 아들이 그 교회 이제 부담임 목사로 뭐 동사 목사처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세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금 권태진 목사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교연은 세습 옹호, 태극기 부대 지지 이런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크리스천 투데이나 기독일보 같은 장제영과 관련된 이단성 시비가 있는 사람들도 한교연에 들어오면서 그 정통성을 얻는 통로로 활용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서 국가 긴급 비상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5월 23일에 정치인들과 목사들이 좀 모였습니다. 그래서 조배숙 의원, 오랜만이네요. 조배숙 의원. 조배숙 의원이 대선이 영적 싸움이다. 김문수 후보가 예수의 삶을 실천했다는 얘기가 좀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익산 무슨 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뭐 공공연하게 자기는 차별금지법 막으려고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 법사위 위원이신데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이 법사위에 배정이 된 건데 실제로 이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는 생각이 있는 분들도 조배숙이 법사위에 있는 한 진짜 쉽지 않다. 왜냐면 들어가고 그렇게 깽판을 놓으니까 이분이 가가지고 지금 김문수가 예수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뭐 가난한 자와 같이 울고 뭐 농민들과 청년들의 고단함을 이제 이해하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런 걸 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좀 퍼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한쪽에서는 뭐 다윗이라고 하지 않나? 한쪽에서는 예수의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나? 조배숙 의원은 그리스도인인가요? 교인 그냥 통일하시죠. 교인인 걸로. 교인인 걸로. 조배숙 권사님. 아무튼 빨리 이 대선이 좀 끝나야 이 혼탁한 메시지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 해킹 안 당하고. 네. 자, 보시죠. 지금 서울신대죠.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 건으로 서울신대하고 그리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영식 교수 건 뭐 저희도 열심히 보도했죠. 끝난 거 아니었나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성결교단 목사님들 중에 이제 끝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아예 그냥 박영식 교수의 목사와 신학자로서의 삶을 끝내버리고 싶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서울신대 총장에 취임한 황덕형 지금 총장이 박영식 교수가 유신진화론을 설파한다 이런 이유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고 강의에서도 배제하고 이러면서 이대위에도 고발을 했습니다.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에서 2단 심사를 했어요. 유신진화론 가르친다고 해서 2단으로 파직, 출교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는 여론들이 계속 나왔고 다양한 창조의 스펙트럼 이런 걸 가르치고 진화와 창조를 보는 관점이 다양하다. 그리고 그렇게 과학적인 발견과 현대 과학에서 지금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창조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그냥 원숭이가 진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신학자로서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거를? 네, 심지어 뭐 작년에 그래서 뭐 성경을 무엇하고 믿는 게 아닌 거 아니냐. 예수님이 물리를 걸은 것도 믿냐.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뭐 전 대표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박영식 교수한테 그런 사상 검증적인 질문을 하고 창세기 1장 역사적 사실로 믿냐, 지구 나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걸 이제 사상 검증을 한 거죠. 박영식 교수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교단 총회장에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 하면서 합의를 해서 사과문을 썼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를 부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믿고 학교에서 창조 사상과 배치되는 유신진화론을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쓴 창조의 신학을 더 이상 교재로 사용하지 않고 과학과 신학과 대화라는 모임을 이제 더 이상 이제 교류하지 않고 탈퇴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걸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 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보기엔 너무 과하다.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학자의 양심을 이렇게 꺾냐라는 식으로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정도의 사과문을 썼는데 근데도 이제 이 교단 목사들은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러면서 이제 5월 27일 교단 총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박영식 교수가 진짜로 사과하는 건지 모르겠다.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우리가 받아줄 텐데 저거 좀 가짜 사과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자꾸 진정성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그 말 자체의 진정성을 한번 더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뭔가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 사람 우리는 싫으니까 빨리 내보내라 이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그냥 아예 그냥 탄핵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발언을 한 게 이제 전 총회장을 지냈던 여성삼 목사라는 분인데 본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인 강도도 받아준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같이 죽었던 그 강도 중에 한 명은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자꾸 요즘 뭐 정치권이든 교권이든 간에 자꾸 막 뭐 성경 있는 거 너무 갖다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도대체 뭘 더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권의 폐해죠. 이거 저기 한번 본보기로 제대로 잡아서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거 하면 네. 너희 가만히 안 둬. 이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창조과학 이슈를 오래 취재를 했는데 박영식 교수가 가르치는 게 뭐 엄청 급진적이라든지 뭐 기독교 교리를 부인한다든지 근간을 흔든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다양한 이런 것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할 뿐인데 그냥 좀 만만한 사람 하나 골라가지고 지금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집단 린치죠. 본보기 삼아가지고 한 번만 더 이 교권에 대항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이게 저는 이 기성 이대위가 너무 나갔다고 보는데 심지어 그 헌법위원회인가요? 거기서 그거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 헌법연구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기성교단 안에. 네, 거기가 이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헌법연구위원회가 이 고발이 무효라는 유권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 유신진화론을 주장해서 2단으로 파직 출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유신진화론이 교단에서 2단으로 결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유신진화론에 대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의 입장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 총회장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영식 교수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먼저 우리가 유신진화론을 2단으로 규정을 하자. 그 다음에 이걸 논의를 해야 된다. 근데 그 2단으로 근거를 삼는 규정이나 결의가 없는데도 어떻게 이걸 하냐. 첫 번째 이유가 그게 있었고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는 이사회가 지금 그 이대위에 박영식 교수를 고발을 했는데 그 피해 당사자가 고발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사회가 피해 당사자냐? 이게 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처럼 해가지고 포교를 당해서 뭐 교인을 뺏겼다든지 교회가 넘어갔다든지 가족을 뺏긴 이런 식의 피해가 아니라 그냥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이사회가. 그래서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 도대체 무슨 피해를 입었냐, 그러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창조와 뭐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학교가? 그 이대위원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마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너무 화가 났어. 괘씸해. 근데 그런 피해 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돼서 고발이 무효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도 이대위는 박영식 교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 쫓아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하네요. 네. 요걸 가지고 한 신학자를 부정하려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해가 안 되네요, 많이. 심지어 이 얘기가 계속 먹히니까 지금 서울신대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진정성 조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조사위원회 이름이 진정성 조사위원회.
박영식 교수가 진짜 사과했는지 가짜 사과를 했는지 진정성을 조사하겠다고 해서 진정성 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합니다. 정말 할 일 없네요. 이거 심각하네요. 이거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결교. 그러니까 진정성을 어떻게 검증하죠? 그 진정성에서 먼저 진정성 조사위원회가 진정성 있는지 먼저 또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조사를 할까요, 그거를? 어렵네요. 정말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이 사상 검증이 도처에서 횡행을 하고 있습니다. 빨갱이 아니라는 거 증명해라. 뭐 창조과학 안 믿는다는 거 증명해라. 뭐 누가 안 찍는다는 거 증명해라. 그 조배석 의원한테 김문수 뭐 예수 얘기를 따랐다는 거 증명하라고 하세요, 그럼. 증명이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김문수 후보 뭐 진정성 검증위원회 이런 거 구성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지금 좀 한심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데 5월 29일 마지막 날 회무 때 아마 다뤄질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전형적인 정치 싸움으로 봐야죠. 유신 진화론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구 나이가 뭐 이게 그 문제가 아니고 박영식 교수가 그냥 밑보인 거죠. 이 사람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고 싶은 건데 이대위원들이 그래서 본인들이 논리적으로는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진정성 타령하는 거죠. 저희가 진정성 타령하면서 기사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증거도 없이 논리적인 거 없이. 그러니까 그 뭐 엔도 슈아쿠의 침묵에 나오는 예수님 초상화 이렇게 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후미에라 그러나요, 그거를?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건가 봐요. 찰스 다윈 초상화 이렇게 인쇄해갖고 놓고 이제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봐주겠다. 이게 지금 뭐 그 시절에나 하던 짓거리를. 저희 교회가 4월 추천도서가 찬란한 멸종 네. 그 이정모 관장이 쓴 거거든요. 이분도 저희 기독교인이세요. 네. 이 이대위 논리라고 하면 찬란한 멸종 보면 다 이단 될 판이에요. 거기에는 뭐 지구 나이 46억 살 나오고 네. 대멸종 5번 겪었고 이런 재밌는 얘기들 나오거든요. 지구 역사와 관련된. 그러면 이 지금 기성 이대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그냥 불온도서, 이거는 이단 사이비가 펴는 책이기 때문에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책, 이렇게 얘기해야 될 판이에요. 그 진정성이 있다면. 진정성이 있다면. 근데 그 전혀 진정성이 없으니까 아예 건드리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각합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문제를 끌고 가나. 정말 또 다른 저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정치적인 뭐 문제가 있는 건데 네. 이거 좀 계속 공론화해야죠. 예,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꾸준히 좀 취재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신학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창조와 진화를 가지고 릴레이 기고도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양한 관점에서의 창조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사랑침례교회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이제 주류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의를 해서 뭐 풀어주네 만해도 하고 막 논란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성서 무어서를 고집하니까 뭐 다양하게 급변하는 세상에 관해서 자꾸 문을 걸어 잠그고 뭐 새로운 거 나오면 못 하고. 근데 이제 보면 설교 표절도 다 하고, 뭐 챗GPT한테 설교 써달라 그러고 그런 건 다 쓰면서 성경에 AI 없잖아요. 없죠. 근데도 뭐 그렇게 취사 선택하는 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또 그렇게 또 협소하게 다룰 문제도 아니죠. 성경 말씀의 진리인데 그 진리를 자기 생각을 막 투영해서 자기 생각을 막 가지고 짜깁게 하려고 하고, 이걸 가지고 막 타인을 정죄하려고 하고,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100% 저희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내막에는. 오히려 이대위가 총회 직전에 성결신문에 광고까지 냈어요. 박영식 교수의 사과는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참 심각하네요, 이거. 지금 교계 한편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박영식 교수 사례를 한번 들어서 방송을 해봤습니다. 네, 주간처치독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신중하며 책임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합시다. 이번 선거는 단지 오늘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의 환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단에서 주장하기보다 교인 각자가 책임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국가 권력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권세를 견제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영적 예언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간처치독 마무리를 한국교회 총연합의 성명으로 가름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용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독자들께 소개했습니다. 네, 우리 최승현 편집자 웃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이 공개되는 날은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의 환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한교총 주장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요? 주간처치독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필, 최승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